미국이 안정되게 바다를, 전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서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활승단청 조사해야 된다 그랬다가 자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모나가 근데 지금 이건 원전으로 됐다. 한미동맹은 목표다 아니면 수단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법학을 예. 하셨어요. 근데 사시가 아닌 예. 외시를 보셨다. 예. 또 포린 폴러시 그 편집장도 예. 하셨고 지금 국내적으로 관련해서 가장 예. 어떤 부분이 지금 관심이 있으시고 또 어떤 거를 조금 소개를 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이 말하자면 어떤 외교, 지정학, 안보 이런 거에 관심 뭐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촉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계실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18, 2019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이 자본주의적 성장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예. 홍콩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네. 게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미국은 이전의 자유무역 질서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국 중심적인 중상주의적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일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생활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고 지금 끊기면 죽는 우리의 생명선인 석유는 중동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중국해를 지나서 바닷길로 들어온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한국과 일본, 대만 이 세 나라가 그 루트에 목을 걸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석유가 끊기면 우리는 순식간에 산업화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거나 얼거나 해서 죽고 괴로워지겠죠. 모든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엔 에너지 안보와 연결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막 강 건너 불구경처럼 바라보거나 아니면 특히 여당 쪽에, 여당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미국의 패권 질서가 흔들리면 일단 기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경제적 풍요와 번영과 안정은 미국이 안정되게 바다를, 전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질서 위에 우리는 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첫째로는 지금과 같은 안정된 전 세계 바다의, 그러니까 전 세계 바다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줄로서 유지를 해야 되고, 둘째로는 석유가 아니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이라는 기저에너지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각도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안보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문제랑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대 때 얻은 관념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의사결정권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원전 문제도 예. 지금 소위 말하는 그 석유의 라인, 예. 그 기저에너지의 예. 어떤 위기라든지 예. 에너지를 통한 안보 문제까지 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여야를 말씀이신데, 막론하고 그렇죠? 예,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토목공학을 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10년 전에 제가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예.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시특법, 시설물 특별 관리법에서 빠져 있는 민간 상가 건물, 어린이들 학교 건물 이런 데는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강도 검사를 해줘야 된다. 예. 활승단청 조사해야 된다 그랬다가 자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예. 대한민국에 어떻게 지진이 오냐. 근데 지금 이미 현실화되어 있거든요. 예. 혹자는 예. 지진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위험하다. 한 번의 사고가 우리 그 나라를 정말 국민을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을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렇다면
지각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 우리 생명줄로 가져야 될 예. 에너지원으로 취하고, 또 지각적으로 좀 불안정한 곳에 있는 것은 좀 노후된 것은 이제 폐쇄하고 새로 짓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버리고 택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부산 선거 때 보면은 우리 쪽 보수는 예. 원전을 주장하니까 그게 이제 프로파간다에 예. 의해서 뭐라고 됐냐면 국민의 안전에 관심 없는 인간들이다, 예.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부산이 굉장히 표심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하고는 좀 다른데 예. 그렇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능력과 기술이 예. 뛰어나고 그 방어를 하는 우리의 자세나 그런 예민성, 예. 민첩성이 굉장히 우리가 뒤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인의 언어와 저같이 이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의 언어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냥 사실과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후쿠시마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네.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는데 같이 대지진을 맞았던 오나가 인근 주민들은 원전으로 대피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반을 엄청나게 단단하게 그렇죠. 다지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한국인들 중에 지진을 직접 경험해보신, 저도 뭐 겪어보진 않았지만 땅 자체가 흔들리고 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사람이 죽고 다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진이 벌어지면 큰 나무 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단단하게 해서 땅을 잡고 있는 나무 밑으로 도망갔는데, 그 일본 국민들이 원전으로 대피를 한다고요. 지진이 원전에서 위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왜 후쿠시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해일로 침수가 됐고 설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냉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 고여있는 물이 폭발한 거지 방사선 물질이 폭발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저처럼 과학 쪽에 관심이 좀 있고 보다 나은 세계가, 그러니까 단지 한국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하고 싶다면 한층 더 공격적으로 소형 원전, 모듈 원전까지 개발을 해서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금 이제 한국이 테슬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인가 뭐 이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뜨거운데, 전기차를 늘리고 그만큼 내연기관을 줄인 다음에 그 전기를 원전에서 생산하면 훨씬 더 우리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모순되는 게 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린 뉴딜. 예,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원전을 폐쇄해 가면서 사실 어떤 뭐 석탄 발전소 예. 이쪽에 더 지금 의지를 하는 그렇죠. 비율이 높아지는. 독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 막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진보 국가 중에 하나지만 갈탄, 그러니까 굉장히 예. 질이 낮은 석탄이죠. 예. 갈탄의 생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업계의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가지고 탈원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갈탄 생산 업체들의 이익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갈탄 업체들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발전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인들 전체에 대한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잘못된 정책을 택했다는 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독일인들 특유의 어떤 그런 자연 휘구적인 정서가 이제 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쁜 일이라는 게 세상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독일식 탈원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 아까 이제 그 미국 얘기를 하셨고, 저는 뭐 이렇게 나누는 걸 싫어하지만 좀 뭐 이렇게 넘나들기도 하고, 예. 옳고 또 정말 국민에서 필요하는 거면 뭐 선을 넘어가서 그걸 예.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미국 얘기하셨는데 이제 한미 동맹 예. 굉장히 중요한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 작가님께서는 한미 동맹은 목표다, 아니면 수단이다,
어느 쪽으로 그 보통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뭐 이분법으로 얘기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그 어떤 목표도 그 어떤 동맹도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위한 수단이고 대체 가능한 수단이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를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대체 불가능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이 지금 이제 우리가 특히 저처럼 제가 이제 83년생이니까 90년대와 2000년대 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낸 그런 세대잖아요. 우리 또래들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걸 그렇게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좀 크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막 통일 막 이런 민족주의 열기가 굉장히 강했고 90년대 넘어와서 중반쯤 지나니까 북한이 망한대요. 막 김일성이 죽더니 갑자기 이제 막 다 굶어 죽는다. 북한 지금 다 굶어 죽었고 난리 났다. 예. 언제 망할지 모른다 막 이러다가